최근 서울과 부산의 많은 고령 환자분들에게서 제가 자주 보는 현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약간만 높았는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몸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식사는 매우 조심하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양도 줄였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과는 오히려 예전보다 나빠졌다고 하십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하는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똑같은 사소하지만 심각한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매 끼니 뒤 혈당이 은밀히 오르게 만드는 실수 말입니다. 특별한 점은 이렇습니다. 이 한 가지를 바로잡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더 이상 기진맥진하지 않고 오후에도 에너지가 급락하지 않으며 식후 혈당이 며칠 내에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보고합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공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령층에게 가장 적합한 3가지 단백질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한국인의 몸은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더 뚜렷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전통적인 식습관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밥, 묽은 죽, 단백질이 적은 찌개떡, 담백한 국, 그리고 김치. 이런 음식들은 간편하고 씹기 쉽고 어르신들에게 잘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먹기 쉬운 탓에 노년층의 대부분 끼니가 단백질은 심하게 부족하고 탄수화물 비율은 높아지곤 합니다. 유심히 보면 많은 가정의 아침은 쌀죽과 약간의 김치, 거기에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한 잔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심은 흰 쌀밥에 몇 가지 반찬과 조금의 살코기, 저녁은 더부룩할까봐 절제합니다. 이런 오랜 습관은 서서히 근육을 만들 건축자재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면 포도당을 사용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한국의 기후에서는 겨울이 길고 기온이 낮아 많은 어르신들이 외출을 제한합니다. 활동이 줄면 근육이 더 빨리 위축되어 매 끼니 뒤 당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당을 소비할 근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장기적인 약물 복용입니다. 어르신들은 흔히 혈압약, 위장약, 심장약 등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런 약들은 필요하지만 부수적으로 소화를 약화시키고 단백질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너무 빨리 먹거나 끼니를 거르는 습관은 소화 리듬을 깨뜨려 식후 피로감과 오후의 어지러움이나 졸림을 유발합니다. 수면 또한 한국의 고령층에서 큰 문제입니다. 뒤척이고 일찍 깨고 야간요로 여러 번 깹니다. 수면이 나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아침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었어도 아침 수치가 여전히 높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탓하지만 대부분은 몸이 장기간 피로 상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하면 단백질 부족, 활동 부족, 수면 불량, 소화 약화, 몸은 많은 어르신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단 것을 피하는데도 혈당이 높고 건강하게 먹으려 애쓰는데도 피곤하며 아파트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나이와 생활 양식에 맞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 조정하기만 해도 몸은 혈당을 안정화하는 능력을 분명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층에게 가장 적합한 단백질 종류로 들어가기 전에 부드럽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식후, 혈당 급상승, 오후 피로, 야간 수면 곤란. 이 3가지 중에 당신에게 가장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황별로 더 적합한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단백질 결핍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단백질 부족은 단지 근육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혈당, 에너지 수준, 면역 기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의 식단은 주로 흰쌀찌개 김치 삶은 채소 중심이었고 동물성 단백질은 매우 적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까지도 이런 습관을 유지합니다. 가벼운 식사, 저지방 요리, 소화가 쉬운 음식 위주, 그리고 소화가 화가 어려울까봐 혹은 혈중 지질이 높아질까봐 고기를 피하는 경향입니다. 게다가 노인은 적게 먹어야 한다. 가볍게 먹어야 잠이 잘 온다는 오래된 믿음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국의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거듭 경고합니다. 65세 이상은 젊은이보다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대학생보다도 적게 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몸의 당 처리 능력이 빠르게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혈중 포도당의 대부분은 근육에서 소모됩니다. 근육이 줄면 식후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식후 혈당을 재면 밥과 채소만 먹었는데도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밥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근육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식후 기력 저하와 피로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다른 조직에서 에너지를 빌려오게 되어 기진맥진함 오후 졸림 아파트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초조해지는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빠르게 걸을 때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며 아침마다 팔꿈치나 무릎이 쑤신다고 호소하는 한국의 많은 어르신, 시청자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수면장애 혹은 얕은 수면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수면 호르몬을 교란합니다.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밤에 이후 3번 깨어 매우 엄격히 식단을 지켜도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요소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위염 역류, 복부 팽만, 장기간의 위장약 복용 같은 위장 문제를 자주 겪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단백질 흡수를 떨어뜨려 충분히 먹어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맞는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약한 위에도 소화가 쉽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속을 무겁게 하지 않는 단백질 말입니다. 모든 단백질이 노년층에게 맞는 것은 아니며 혈압약, 위장약,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 모두에게 적합한 것도 아닙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의 고령층에게 가장 적합한 3가지 단백질군과 소화를 돕는 조리법, 그리고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조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단백질은 콩과 렌틸류 레구메입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은 아직도 콩을 곁들임 반찬으로만 생각합니다. 국에 넣거나 밥에 섞거나 먹기 편하도록 흑임자죽 형태로요. 하지만 사실 60세 이상의 몸에겐 콩이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단백질 원 중 하나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점은 따뜻함과 안정성입니다. 콩을 충분히 익히면 부드러워져 씹기 쉽고 소화도 잘 됩니다. 위가 약하거나 위염 병력이 있거나 장기간 약을 복용해 온 분께 특히 적합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콩의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에 들어가면 얇은 젤층을 형성해 전분에서 나오는 당을 마치 그물처럼 붙잡아 둡니다. 그 결과 포도당이 혈관으로 훨씬 더 천천히 들어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노년층에게 흔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밥 한 공기만으로도 혈당이 40, 60포인트 오르는데 콩을 곁들이면 상승폭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영양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이 적게 드신다면 더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콩은 바로 그 정확함입니다.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속을 무겁게 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특히 적합한 콩, 검은 콩, 대두콩, 팥 붉은 콩, 렌틸콩, 한국 마트에 널리 판매, 흰콩, 네이비빈, 조리의 원칙 이후 조리 아이디어와 중복 없이 핵심 원칙만
충분히 부드럽게 익히기, 소화를 돕도록 조리 전 불려두기. 따뜻한 채소나 현미와 함께 먹어 혈당 안정 효과 높이기.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입니다. 어르신들은 콩을 따로 곁들이는 반찬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콩을 주 단백질로 바꾸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시, 묽은 흑콩죽, 블럿 데친 채소. 한국식으로 야채와 함께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 조리한 렌틸콩. 대파와 천일염을 약간 넣어 푹 익힌 콩조림. 단백질은 적당하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풍부하기 때문에 콩은 속을 편안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며 오후에 단 것을 덜 찾게 도와줍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문제죠. 다음 부분에서는 두 번째 단백질, 즉 심혈관 건강과 인슐린 감수성에 매일 강력하게 작용하는 한국의 고령층에게 매우 중요한 단백질을 다루겠습니다. 바다 생선은 오랫동안 한국 식문화에 익숙한 재료였습니다. 소금구이, 고등어 살짝 구운 연어, 은근하게 조린 꽁치까지.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비린내나 가격 때문에 생선을 주저합니다. 실제로는 생선이 60세 이상에게 가장 소화가 쉬운 단백질이며 더 중요한 점은 오메가3가 인슐린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메가3의 혈당 관련 역할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PA와 DHA가 체내에 들어오면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기 위해 문을 여는 과정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녁에 생선을 드신 분들이 아침 혈당이 더 안정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생선이 당을 낮춰서가 아니라 몸이 인슐린에 더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생선은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특히 다음과 같은 이점을 줍니다. 가벼운 관절염 염증을 줄여 낮 동안 걷기가 덜 아픕니다. 눈 건강에 도움 건조한 기후로 노년층의 안구 건조가 흔함. 심혈관 건강을 돕고 계단 오를 때 피로를 줄여줍니다.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적합한 생선, 고등어, 꽁치, 크콩치, 냉동 연어, 정어리, 작은 청어, 물에 든 참치캔. 간단한 조리법, 앞선 조리 아이디어와 중복 없이 위가 약한 분들을 위해 파 생강과 함께 찜, 점심으로 소금 살짝 뿌려 구이, 저녁 가벼운 식사로 참치캔에 오이와 샬롯 혹은 양파 섞기. 비린내를 줄이는 작은 팁, 중복 없이 한 번만 언급. 연한 소금물이나 우유에 5나 10분 짧게 담갔다가 조리. 한국의 차가운 기후는 심장과 혈관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바다 생선은 특히 좋습니다. 생선을 꾸준히 드시면 숨쉬기가 가벼워지고 식후 피로가 줄며 전신의 가벼운 염증이 감소해 수면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백질. 씹기 쉽고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하며 위장약,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단백질입니다. 콩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단백질이고 생선이 심장과 뇌를 위한 오메가3를 제공한다면 흰살 닭고기는 한국의 고령층에게 가장 안전한 단백질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닭고기는 씹기 쉽고 소화가 잘 되고 속을 무겁게 하지 않으며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져 붉은 고기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흰살 닭고기, 특히 닭가슴살은 훨씬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흡수가 느리고 고르게 일어나면 식후 혈당도 더 안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닭가슴살에는 류신, 르친이 풍부합니다. 류신은 근육 유지와 회복을 돕는 아미노산으로 60세 이후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량이 매우 빠르게 감소하므로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맞는 메뉴 아이디어. 부드럽게 삶은 닭고기, 데친 배추, 닭가슴살, 찢어 미역과 오이와 함께 무침, 후추와 강황으로 약하게 팬 시어링 양념 팁. 강황, 후추, 대파, 사과, 식초, 약간을 사용해 소화를 돕기. 수분 저류를 피하려면 설탕이나 지나치게 짠 간장은 피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는 건강을 지원하는 식품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처방대로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고령층에게 흰살 닭고기가 갖는 장점, 콩처럼 가스를 유발하지 않음, 생선처럼 강한 냄새가 없음, 붉은 고기처럼 속이 무겁지 않음. 다음은 이 세 가지 단백질을 어떻게 조합해야 몸이 최대한 흡수하고 식후 혈당이 분명하게 안정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노년층에게 문제는 섭취량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위가 약하고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은 식사가 오히려 피로감, 더부룩함,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다음을 권합니다. 단백질을 하루 2, 3회로 나누어 섭취. 먼저 부드럽고 소화 쉬운 단백질, 콩, 닭가슴살 찢은 것, 생선찜을 우선. 같은 끼니에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곁들이지 않기, 흡수를 돕는 습관. 식후 10분 걷기 근육이 당을 사용하도록 도와 혈당 변동을 줄입니다.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복도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식사 20분 전 따뜻한 물 마시기 소화가 더 잘 되도록 돕습니다. 단백질보다 따뜻한 채소를 먼저 먹기. 따뜻한 채소가 위를 시동 걸어 단백질 흡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식후 바로 보리차 마시기 피하기. 한국인에게 익숙하지만 식후 바로 마시면 소화 효소가 묽어질 수 있습니다. 흡수 원칙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7일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적용해 보시고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는 방법입니다. 이 계획은 다이어트 식단도 의료 치료도 아닙니다. 에너지 소화 식후 혈당 안정을 돕도록 끼니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1일 차 아침, 묽은 흑콩죽, 플러스 데친 채소 점심, 소금 살짝 뿌린 고등어구이, 플러스 미역국, 저녁 오이와 섞은 닭가슴살, 찢은 무침. 2일 차 아침 삶은 콩 플러스 찐 호박 점심, 담백하게 조린 꽁치 저녁, 한국식 렌틸콩 수프. 3일 차 아침 부드럽게 삶은 닭고기, 데친 배추 점심, 연하게 팬 시어링한 연어 저녁 푹 익힌 팥조림. 이후 7일 동안 3가지 단백질을 계속 로테이션합니다. 중요 포인트 매 끼니에 항상 따뜻한 채소를 포함하고 흰 전분은 최소화하세요. 기회 따라 양념은 유연하게 바꾸되 설탕이나 지나치게 짠 간장은 사용하지 마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한국의 어르신, 시청자분들이 남기신 걱정들을 다루겠습니다. 콩은 배가 부글거려요. 한국은 생선이 비싸요. 혼자 살아서 요리가 힘들어요.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한국의 다른 어르신들과 비슷한 걱정이 반드시 생깁니다. 콩만 먹으면 바로 더부룩해요. 아주 정상입니다. 콩은 충분히 부드럽게 익지 않았거나 너무 빨리 드실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리 전 몇 시간 불리고 아주 부드러워질 때까지 푹 끓이시고 첫 끼에는 소량만 드세요. 가능하다면 식후에 찬물은 피하세요. 정확히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시면 속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한국은 생선이 너무 비싸요. 이해합니다. 특히 겨울철엔 해산물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어나 값비싼 생선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냉동 생선, 꽁치, 청어, 빙어 같은 작은 생선도 오메가3가 풍부하고 심장 혈당에 좋으며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지 싼지가 아니라 매주 꾸준히 드시는 습관입니다. 혼자 살아서 요리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매 끼니를 요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콩 2, 3회분과 닭가슴살 조금을 미리 삶아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 두세요. 바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도 냉장고만 열면 고민 없이 바로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하고 걱정하십니다. 아주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강을 지원하는 음식일 뿐 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식단은 혈당을 더 안정시키고 몸을 피곤하게 하는 급격한 상승을 피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적게 먹는데도 여전히 피곤해요. 사실 적게 먹는 것이 올바르게 먹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단백질이 부족하면 쉽게 탈진하고 근육통과 어지럼 수면 장애가 생깁니다. 나이에 맞는 올바른 단백질을 늘리기만 해도 묵직한 느낌이 서서히 줄고 아침 에너지가 더 밝아집니다. 왜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나이에 맞게 매 끼니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혈당은 더 안정되고 잠은 더 깊어지며 마음의 불안도 줄어듭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오늘 내용을 한눈에 보이는 단계별 계획으로 압축해드려 오늘 밤이라도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나이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의 3가지 단백질 콩류바다, 생선 흰살 닭고기만 돌아보셔도 제대로 돌보면 몸이 회복할 여지가 여전히 아주 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일상의 변화가 계단을 더 가볍게 오르게 하고 잠을 더 깊게 자게 하며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팀을 알려주세요. 콩, 생선 혹은 닭.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더 맞춤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녁 식사 5가지 원칙을 공유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편안한 저녁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의사의 진단치료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